드라마 라디오 놀다방.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작은 마을, 전통시장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간판 하나. 놀다방이라는 글씨가 바래져 있지만 아직도 정겨운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윤명자는 68세,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손에 든 재개발 통지서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때가 왔구나. 딸 지원이 다가와 말합니다. 엄마,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이 공간을 함께 울고 웃으며 차 한 잔의 정을 나눈 이 자리를 그냥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 번만 더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다. 그녀는 먼지 쌓인 열쇠로 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손자 하늘이가 카운터 밑을 뒤지다 누런 엽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975년 소인이 찍힌 미전달 엽서였습니다. 발신인은 철수. 그날 못 간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그날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던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완전 드라마 아니야? 10살 하늘이의 천진한 말에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방 문이 열렸습니다. 흰 머리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와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여전히 선한 눈빛이 흘렀습니다. 명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야, 철수. 명자의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40년 전 그 얼굴이 주름살 사이로 어렴풋이 보였지만 너무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폭행 누명을 쓰고 도망치듯 떠났어야 했어. 너한테 설명할 시간도 없이. 전직 시내버스 기사인 그는 70세가 된 지금까지도 그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엽서라도 보냈어야 했는데. 경찰서에 자수하고 나니 이미 반송됐더라고. 명자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40년이야, 철수야. 40년 동안 한 번의 소식도 없이 살았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애매한 온도였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마음의 벽은 하루아침에 허물어질 수 없었습니다. 딸 지원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철수를 경계했습니다. 요양병원 수간호사로 일하는 현실주의자인 그녀에게 철수는 엄마의 평온을 깨뜨릴 변수일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이제야 안정을 찾았는데 또 다른 상처가 생길까봐 걱정돼요.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복순이 나타나 깨뜨렸습니다. 전통시장 만물상을 운영하는 69세의 그녀는 입담과 생활력으로 마을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명자야,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다. 복수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곧바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차피 다방 문 연 거 제대로 해보자고. 그녀는 시장 상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명자네 다방 부활한다. 모두 와서 응원하자. 오래된 LP판이 돌아가고 젊은 시절 명자가 좋아했던 트로트가 흘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잠시나마 다방은 옛날의 활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철수는 구석에서 조용히 이 모습을 바라보며 40년 전 이곳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한창일 때 다방 밖에서는 재개발 시행사 직원들이 현수막을 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복순이 밖으로 나가 따졌습니다. 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현수막에는 땡땡 건설 재개발 시행사라는 글자와 함께 책임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진 전무. 명자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쩐지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철수의 등장으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엽서를 다시 들여다보며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철수와의 첫 만남, 다방에서 나눈 수많은 대화들, 그리고 그날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던 자신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동시에 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흉년 때문에 막내 동생을 입양 보냈던 아픈 기억. 가난한 집안의 장녀였던 그녀는 동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한편 재개발 시행사의 한도진 전무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우연히 명자의 호적 관련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48세의 냉철한 엘리트인 그는 평소 업무에만 집중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서류에 적힌 윤명자라는 이름이 그의 고아원 원부에 기록된 친누나 이름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설마. 도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혈연에 대한 그리움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출신 공익 변호사 최서윤이 상인회를 찾아왔습니다. 38세의 그녀는 냉정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법조인이었습니다. 재개발에 맞서려면 전략이 필요해요. 문화 재생 방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단순한 철거보다는 보존과 활용의 가치를 입증하는 거죠. 서윤의 제안으로 노을 다방과 시장 일대의 역사적 가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대 다방 문화의 산증인으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복수는 이 아이디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방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데. 복순의 적극적인 홍보로 노을 다방 라이브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명자의 젊은 시절 사진과 다방에 얽힌 사연들이 SNS를 통해 화제가 되면서 중장년층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젊을 때 이런 다방에서 데이트했지. 이런 곳이 아직 남아있다니 참 반갑네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던 철수는 말없이 자원봉사 기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셔틀 운행을 하며 묵묵히 명자를 도왔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시장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다방이 유명해지는 것을 보며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 우리 완전 셀럽 되는 거 아니야?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어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도진이 현장 실사를 위해 직접 다방을 찾았습니다. 명자 앞에 서는 순간 그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쩐지 낯설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담당 한도진입니다. 명자 역시 그를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그날 저녁 철수는 명자에게
1975년 엽서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누명을 벗기 위해 경찰서에 자수했어. 그런데 엽서는 이미 반송됐더라고. 너한테 전해지지 못한 거야. 철수는 당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진짜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지방 토건업계의 거물이었어. 지금도 그 세력이 남아있을 거야. 명자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전의 일이 지금의 재개발과도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더 급한 것은 가족 문제였습니다. 지원과 명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다방이 우선이었어요. 손님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시면서 정작 딸한테는 42세가 된 지금까지도 그녀는 어머니의 관심을 독점하지 못한 아이 같았습니다. 명자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원아, 엄마도 최선을 다했단다. 그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생계를 위해 다방을 운영하느라 정작 자식에게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어른들의 갈등을 지켜본 하늘이가 나섰습니다. 엄마, 할머니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할머니,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힘든 것 같아. 10살 아이의 순수한 시각이 어른들의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렸습니다. 한편 한도진은 개인적인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이익과 개인적인 정체성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냉철한 판단을 요구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윤명자가 자신의 누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도진은 비밀리에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혈연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류에는 일치 가능성 매우 높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무렵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재개발 저지를 위한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서유는 강제집행 가처분을 막기 위해 문화재 지정 가처분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노을 다방과 전통시장을 근대생활 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면 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재개발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첫 신문기일이 열렸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낡고 비효율적인 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재개발 측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서윤과 상인들은 문화적 가치와 공동체의 의미를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60년간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이 스며든 문화 공간입니다.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명자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방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명자는 경도인지장애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족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해요. 지원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인하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연약할 줄은 몰랐습니다. 명자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기억이 흐리기 전에 할 일부터 하자.
그녀의 의연한 모습에 가족들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철수는 병원에서 명자를 지켰습니다. 명자야, 이제라도 곁에 있을게. 남은 시간 동안은.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도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혈연 확인 결과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명자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자 앞에서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맞는 것 같아요. 저예요, 막내 도진이.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이 이렇게 다시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진아, 정말 너니? 68년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매 상봉의 감격 속에서 도진은 어린 시절 헤어진 후 평생 누나를 그리워해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공하면 꼭 누나를 찾을 거라고 다짐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은.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동생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택하든 나는 내 편이야. 하지만 내 양심을 속이지는 말거라. 68세 누나의 말은 48세 동생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도진의 회사 이사회는 그의 개인적 사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 업무를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개인의 정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도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에서의 지위와 누나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철수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후 그는 재개발 과정에서 발견한 의혹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허위 감정평가와 업체 간 담합의 정황들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도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부 고발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선택이었지만 누나와 시장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연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복순을 중심으로 한 상인회는 단결력을 보였고 노을 다방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주민 발의가 통과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서윤의 법적 대응도 힘을 받았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와 새로 만난 삼촌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더 많아졌네. 완전 대박이야.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어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도진의 내부 고발 움직임이 회사에 감지되자 이사회는 비상 소집되었습니다. 한도진 전무 해임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도진은 이미 각오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처음으로 떳떳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누나. 결국 도진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재개발 과정의 비리와 담합이 드러나면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40년 전 철수에게 누명을 씌웠던 토건업계 거물도 이번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래된 악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군청에서는 시장 일대를 근대생활문화 보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노을다방은 공공문화 라운지로 보존되어 지역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철거 재개발이 아닌 보존과 활용을 통한 도시 재생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지원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어머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녀는 다방 옆에 돌봄 카페를 열어 치매 안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다방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다면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이어가고 싶어요. 명자는 매일 오후 3시마다 라이브 공연을 열어 어르신들을 맞았습니다. 경도인지 장애가 있었지만 음악과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빛이 났습니다. 노래하고 있으면 모든 게 생생해져. 그녀의 말에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철수와 명자는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늦깎이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늘이가 당찬 목소리로 사회를 받고 복순이 신나게 흥을 올렸습니다. 시장 사람들 모두가 축복해주는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도지는 예상대로 회사에서 해임되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법무법인을 차려 서윤과 함께 서민들을 위한 변호사로 새 출발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아요. 해가 지는 어느 저녁, 노을 다방 창문에는 바다와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반사되어 나타났습니다. 명자는 카운터에 기대어 서서 이 모든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잔잔한 목소리가 다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을은 매일 진다. 그런데 내일도 다시 뜬다. 사람 사는 일도 그런 것 같다.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시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두 번째 청춘이 있는 법이다. 노을 다방에 따뜻한 불빛이 밤바다를 비추며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의 위기는 오히려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진정한 사랑을 되찾고 공동체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은 바닷마을의 오래된 다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